스테이튼 아일랜드. 스테이튼 섬에서 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33살의 조나단 크루피, 29이던 아내 시메오네테 크루피. 이 둘은 둘 다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죠. 이 둘은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부니까. 인꼬 부부로 유명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둘은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서로 각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시간을 통해 서로 까내리기 바빴으며 도대체 왜 부부로 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앙숙이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둘은 왜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요? 이 둘의 사이가 갈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 시작은 아마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은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남편이던 조나단 크루피는 3.5cm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3.5cm였을까요? 이해 못하신 분들은 댓글창을 확인해주세요. 누군가 댓글로 적어두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크루피 부부 사건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한 두 사람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인 조나단은 혼전순결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인 시메오네테는 그러한 조나단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온갖 이벤트를 통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조나단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내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토끼옷, 교복, 입에 담기 부끄러운 옷들을 입고서 남편을 수도 없이 유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끄떡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한 두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밤을 지새우게 되죠. 근데 정말이지 조나단은 끝까지 혼전순결을 유지하던 이유가 조금 놀라운데요. 조나단의 프레셔스는 3.5cm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내는 실망했고 친구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심지어 3.5cm인 것도 속상한데. 아무튼 아내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조나단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폭식을 하기 시작했고 결혼을 시작으로 살이 점점 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살이 찌면 프레셔스가 살에 파묻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3.5cm 미니 사이즈인 조나단은 살이 찌면서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고 아내는 절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꿔왔는데 원활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살이 점점 찌면서 프레셔스가 사라진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그것이 사랑의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망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해해야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남편을 더욱 사랑해주려 노력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남편을 구박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남편의 부족한 프레셔스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조나단은 우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나단은 친구들과 함께 스트립 클럽에 가게 됩니다. 그러한 곳을 처음 접해본 조나단은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친구들을 따라 즐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처음으로 소중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성은 조나단의 자존감을 지켜줌과 동시에 엄청난 반응으로 조나단을 행복하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 순간 조나단은 그 여성에게 빠지게 됩니다. 아내와는 다른 자신을 지켜주며 자존감마저 상승시켜 주었죠. 오빠는 최고야. 그날부터 조나단의 콧대는 상승했죠. 내가 이만큼 대단한 남자였다니. 아주 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월급을 모두 그 여성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면 명품을 사다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클럽에서 만난 이 여성은 말 그대로 꽃뱀이었습니다.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구워 삶기 편하고 쉬운 조나단을 꼬시기란 누워서 떡먹기였으니까요. 근데 조나단은 아내와 같은 학교의 교사였기 때문에 아내 몰래 외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여성을 만났는데 클럽 여성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조나단은 다른 학교로 전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와 떨어진 직장을 다니게 된 조나단. 아내 몰래 매일매일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고 조나단의 자존감은 그렇게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오던 조나단이 돈을 가져오지 않고 매일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아내는 당연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고 설마 조나단이랑 바람피는 여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의심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친구에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죠. 조나단이랑 바람피는 여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림 속 여성일 것이다. 아무튼 조나단은 아내의 의심을 전혀 받지 않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밤마다 만나던 그 여성을 점심시간, 출근 시간에도 만나기 시작했고 조나단은 전 재산을 그 여성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어느 날 조나단의 외도를 눈치챈 아내는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조나단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너랑은 그냥 속궁합이 맞지 않는 거였어. 다른 여자들은 날 좋아해. 시메오네트는 당황했지만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둘 사이엔 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밤 생활이 원활하지 않던 남편이 외도까지 하자 시메오네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풀이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수업마다 학생들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얘기했고 곧 주변 모든 학교에선 조나단이 매춘부와 만난다는 사실이 전부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나단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조나단 또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신도 아내와 똑같이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학생들에게 아내를 이런 식으로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자신의 프레저스로도 만족이 안 되느냐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때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들었던 학생들의 의견이 궁금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당시 학생들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서로 갈 때까지 간 두 사람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2년 7월 5일 두 사람이 살던 1446 포레스트 힐 로드의 자택에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됩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오마이 갓.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경찰이 아닌 911, 즉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남편 조나단이었죠. 경찰들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곧바로 조나단을 용의선상에 올렸고 조나단의 컴퓨터 본체, 태블릿 PC, 휴대폰에 대한 수색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고 곧바로 크루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는데 크루피의 인터넷 검색 기록엔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 공격법, 혈흔 지우는 법, 그리고 DNA 증거인멸 방법. 누가 봐도 수상한 크루피는 곧장 체포되게 됩니다. 하지만 크루피는 끝까지 불륜은 인정하지만 아내를 죽이진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말이죠. 정황상 크루피가 범인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매춘부를 후원한 사실 또한 밝혀졌죠. 하지만 크루피는 오히려 허위 체포 및 경찰의 잔혹행위로 반격했고 무려 3년 동안이나 법정 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딸을 잃은 부모들은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크루피에 대한 판결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 사진과 함께 말이죠. I wanted you to know how much I love you and that I never stopped thinking of the day that you were born. It was so beautiful and I was so happy. The day you were 3 years old and we were so sick we were afraid we were going to lose you. The first day of school and how you cried to come home. The day you graduated high school with honors and on the dean's list. And of course, that's my Simonette. The day you turned sweet 16. So beautiful. The day you came home and told me, Mom, I got a tattoo, please don't be mad. The day you came home and told me, I'm running away, and we had to chase you all the way to Queens. The day you came home and told me, Mom, I'm going to college to become a teacher. That's exactly what I want to do. I want to teach these kids how to be better people. Never got to see that day. Thank God in a way because Dad's still here, but you're not.
I don't want anyone to feel sorry for me. It's a pain I have to live with. But this video's for you, Simonette. I love you so much. 결국 3년이나 지난 2015년 9월 23일 크루피는 2급 살인죄가 인정되어 석방 없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사건 당시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내인 시메오네타가 사망한 2012년 7월 5일 크루피는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 끝에 계단에서 밀쳐버렸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향해 총 15번이나 공격했고 아내는 그렇게 과다출혈로 서서히 천천히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죽어가는 동안 크루피는 밖으로 나와 영화관 티켓을 끊고 아내 학교로 찾아가 아내의 책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러고 나서 아내와 자신의 커플 신발을 구입한 뒤 집에 가기 전에 자신과 불륜을 저지르던 클럽 여자를 만나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911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루피는 아내를 보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단 1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클럽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서 말이죠. 클럽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크루피와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 단 1%도 없었으며 크루피 말고도 만나는 남자는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결국 크루피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혼자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 수감된 크루피는 결국 반성하며 지냈을까요? 그럴 리 없죠. 크루피는 감옥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해 자신과 펜팔을 맺고 자신의 면회를 통해 사랑을 나눌 여성을 찾는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접한 사람들은 크루피에 대한 맹 비난을 쏟아냈지만 크루피는 굳건하게 새로운 여성을 찾았고 실제로 2020년에 크루피를 찾아간 여성만 2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크루피는 출소하게 되면 55세의 나이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크루피는 출소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출소하게 되면 새로운 여성을 찾아 나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그 여성은 100% 확률로 매춘부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춘부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남성의 크나큰 착각,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까지도 크루피의 글을 통해 그와 연락할 수 있으며 그러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크루피는 늘 언제나 새로운 여성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